안녕하십니까, 이시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서양의학도 있고 한의학도 있고 또 인도의 무슨 아유르베다 의학도 있고 의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모든 의학의 근원은 이 자연치유력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키는 자연치유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물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동물은 뭐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동물은 이 타고나면서 스스로가 치유할 능력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아플 때는 뭐 그냥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정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프면은 밥맛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도 휴식을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것이 최고고, 우리 몸 속에는 정말 귀한 자연 치유력을 타고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게 항상성의 기능이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체온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온은 항상 36도 5분에서 7도, 요 사이가 제일 건강 체온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어딜 출입을 하더라도 꼭 체온 측정을 합니다. 그만큼 체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리는 이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은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일정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항상성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능이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는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정말 더울 때는 냉방이 된 방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주 뭐 참 시원하고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냉방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우리 몸에는 땀을 흘리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땀 흘려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땀을 흘리는 기관이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방에 오래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잠시도 못 견딥니다. 바로 뛰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냉방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참, 왜냐면 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 여러분, 여름에는 더워야 됩니다. 그 더운 여름이 정말 여러분 냉방에 들어가서 정말 선선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지내면은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벌써 반자연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이 정말 발전을 하면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역기능이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름이라고 너무 냉방에 오래 있다가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참 적응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어디 군대에 간다거나 혹은 또 저 더운 지방에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열사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열이 나도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이걸 식혀야 되는데, 이 땀을 흘리는 기관이 여러분 만약에 마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능이 그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체온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이렇게 이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성이 정말 무너지면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고 자칫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가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환경이 어떠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직 재생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피가 나죠? 그 피가 나면 한참 있으면 가만히 있어 보면은 이 출혈이 멎습니다. 이 출혈이 멎고 나면은 딱지가 앉죠. 또 딱지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상처가 생깁니다. 흉터가 생기죠.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오래 가면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건 흉터도 완전히 원상 복구가 되고 표가 나도록 나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이 참 중요한 자연 치유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누가 치료하느냐?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꿰매기도 하고 약도 바르고 소독도 하고 심지어는 좀 주사도 놓고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는 상처는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치료하느냐? 우리 몸이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이 손상된 조직이 재생되는 이런 기능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치료를 잘하고 잘 꿰매고 약을 발라도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치료를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이지 치료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치료자는 누구냐? 우리 몸이 스스로가 치료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 그 중에도 조직 재생 기능을 잘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치료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가량 술에 골았다. 폭식을 하고 또 막 아주 불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해서 위장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조금만 조심하고 며칠 동안 죽도 먹고 뭐 이렇게 좀 조심하고 잘 다듬으면은 다시 옛날 기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위장은 잠시 헐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장벽이 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헐면 우리가 그걸 위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또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또 너무 급하게 먹었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위장은 이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위염이, 그걸 우리가 위염이다 그러기도 하고 혹은 또 위궤양을 앓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염은요, 우리가 조금만 이제 조심하면은 때로는 뭐 약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 조심하면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조금만 이제 정량을 하면은 위염도 절로 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위험이 자꾸 재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이 원래대로도 회복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 속에는요 수만 개의 유전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유전인자가 이제 계속 세포가 증식을 해야 되니까 새로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로 생기려고 그러면은 우리 유전인자가 똑같이 그렇게 카피가 되지가 않습니다. 좀 멍청하게 되죠. 여기 유전인자가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유전인자가 생기면은 그게 바로 암성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암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병도 저는 낫는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위를 혹사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정말 위험해서 혹은 또 궤양에서 그게 위암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만 너무 그걸 자연 치유력을 또 혹사를 해버려도 우리 몸이 그 이상의 자연 치유력을 발휘를 못하게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뭡니까?
이제 암으로 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치유력의 항상성의 기능, 그 다음에 조직 재생의 기능,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 없이도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치료를 해주는 그런 고마운 기능이 우리 몸에 선천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